안녕하세요, 케이레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합격 수기에 이어서 약대 면접 준비 관련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아이패드에 좀 정리를 해놔서 카메라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면접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거는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면접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따지고 보면 면접 준비를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피트 시험 끝나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편입 준비하면서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2번의 면접 준비가 둘 다 도움이 돼서 제가 준비했던 걸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면접 준비를 하면 뭘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갈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면접을 보는지에 대한 유무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하고 가끔 모집 요강에서 지성 면접을 보는 곳인지 아니면은 자소서 확인 면접만 진행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는 진짜 학교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 면접입니다. 지성 면접은 정말 기본적인 일반 생물 지식, 또 일반 화학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약학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성 면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면접은 예를 들어보면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면접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면접이 거의 인성 면접이고요. 세 번째는 시사 면접입니다. 너가 가장 관심 있는 약학 이슈에 대해서 말해봐라. 또는 코로나 때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말해봐라. 백신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게 또 시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답변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모든 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유학 간 걸 썼다 그러면은 유학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연구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연구인지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는 논문이 있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 꿈을 가지게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성, 인성, 시사, 자기소개서 답변 이렇게 말했지만 되게 복합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했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골다공증 치료제도 물어보시고 기전도 물어보시고 배운 생물 지식 같은 것도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면접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극히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성. 지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필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필 공부를 하는 게 그냥 지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의 산화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면접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술술술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 필기 준비했을 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엄청 지성에 대해서 뭘 더 배우고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약학 지식 같은 경우는 약학 대학 면접책으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이 책인데요. 약학 대학 심층 면접 시험. 이 책이 피트 준비를 하셨고 면접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걸로 거의 면접을 준비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걸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도 개명대 시험을 볼 때 구강투여와 주사투여의 장단점을 말해봐라 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지필 공부를 할 때 구강투여와 주사투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배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에 다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투여 경로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전처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는 식으로 약학 지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학 지식뿐만 아니라 면접에 자주 나오는 생물, 유기화학, 일반화학 그런 거에 대한 답변과 질문이 체계적으로 잘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1순위로 해서 그 답을 제가 미리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 걸 리스트로 뽑아놓은 다음에 스스로 메모장에 이런 거를 적어놓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원이랑 같이 스터디하는 날 각자 인성 질문을 10개에서 15개씩 리스트를 만들어 와서 공유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기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피드백해주고 너는 교수님들이 좋아할 답변일 것 같다 아니면은 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서로 피드백해주면서 이제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성 질문이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받게 되면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질문. 저의 경우에는 약사 공론이라는 약사분들이 보는 뉴스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 올해 있었던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던 주요 일들을 다 스크랩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고 스터디원들한테 공유를 해요. 그리고 역대 약학이랑 의료계랑 좀 관련되어서 노벨상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서 좀 알아보고 어떤 원리인지 이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노벨상 받은 논문 같은 거를 저희가 막 100% 알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뭔지 알아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고 갔었던 것 같아요. 시사 질문에서 정책적으로 약사나 약국 관련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약 배달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시는지도 묻고 내 생각을 묻고 거기에 해결 방안 같은 것까지 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떤 이슈가 되는 약학 문제나 시사 문제 있잖아요.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의 의견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성이나 시사 이런 쪽보다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너 진짜 이거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진짜로 약학에 관심이 있는지 약학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어떠한 계기로 약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약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사회에 이런 거를 환원하고 싶다 이런 거를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성실도 파악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했었던 방법이고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자기소개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냥 한 문장마다 질문을 한 개나 두 개씩은 무조건 내가 뽑아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질문을 할까 스스로 예측을 하고 그 질문의 답변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 자기가 원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아시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국가수에서 일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쓴다고 치면 교수님은 국가수에서 약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지 국가수에서 일하는 약사가 돼서 너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또는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게 어떻게 마약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전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마약 백신이나 마약 치료제에 대해서 등등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면접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피트 때 마지막에도 했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편입 준비했을 때도 면접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트 때 했었던 게 솔직히 한 80%는 됐던 거. 왜냐면은 피트는 면접 준비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8월 달에 지성 시험이 다 끝나면 9월, 10월, 11월, 12월 달까지는 이제 면접 준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막 실력이 늘었었거든요. 저는 피트가 끝나고 면접 스터디를 때가자였나 그 사이트에서 구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 스터디원이랑 이 책을 구매를 한 다음에 다 같이 뭐 분량을 정해서 외우는 걸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외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책을 이제 집에서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모였었는데 진짜 한 명씩 면접을 보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이오 의약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네, 답변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반감기가 짧고 구강 투여 시 체내로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답변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거의 한 3회독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사 공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따로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모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 합격생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면접이었는데요. 스터디룸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면접관처럼 막 3명, 4명씩 앉아있고 의자 하나 있고 이런 진짜 면접처럼 하는 모의 면접을 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할 때 문제를 주고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피드백을 받거든요. 사립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도 많이 본다고 하셔가지고 우수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답변을 못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해와라 이런 식으로 지성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어요. 탈모에 대한 기전 같은 거를 물어봤는데 제가 질문에 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성 호르몬에 대한 기전 같은 거를 이제 답지 같은 거를 주시면서 이거 다 외워와라 이런 식으로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면접 스터디를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2개를 해서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모의 면접도 일주일에 2번씩 봐가지고 면접 실력이 진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면접 스터디에서 저한테 막 에이스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해주셨거든요.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은 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다 외웠고요. 대부분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졌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었고요. 3번째로는 자세와 뭐 웃는 거에 대한 훈련이 엄청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편입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피트 때는 4달을 면접 준비에 쏟았는데 편입 때는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면접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편입 시험은 특이한 점이 면접을 준비할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월요일에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그 주 금요일에 면접을 보라고 하기 때문에 지필 시험이 끝나고서는 그냥 면접을 준비한다? 지필 시험과 면접 사이에 다른 학교 필기 시험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차가 붙고서 면접 준비를 시작한다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편입은 피를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도 같이 해야 해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편입을 이제 8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필 시험을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면접 준비는 1차 붙기 직전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이번에 붙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트 준비를 진짜 빡세게 해놨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 책을 그냥 읽었던 게 아니라 3번을 거의 외웠다시피 하고 사람들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막 외우고 그랬으니까 이게 엄청 머리에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지만 지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라서 대답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계명대학교 1차 시험을 보고 아무런 면접 준비를 못하고 계명대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성 면접은 지식이 그래도 있으니까 질문에 대답을 되게 잘 해가지고 교수님들도 저한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성 질문을 너무 예상 못한 걸 받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MZ세대가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진짜 인공출에도 없었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어가지고 되게 어버버버하면서 대답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인성 질문도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첫 번째 면접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스터디원도 구해가지고 인성 질문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들도 서로 해주면서 피드백을 받았고 사설 스터디도 등록을 해서 면접 준비를 이제 틈틈이 했습니다. 이때 면접 준비는 T랑은 되게 달랐던 게 편입시험은 시험을 보러 부산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뭐 서울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터디원이랑 직접 만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줌 스터디를 거의 했었습니다. 호텔이나 아니면 모텔 같은 곳에서 그 다음날 시험이면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줌 스터디 막 밤 11시, 12시에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스터디원 분이 저한테 승현님은 이번에 뭐 대구 가셨어요? 뭐 저는 서울에 있어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매일 어디 있는지 업데이트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사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하는 스터디인데요. 비대면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한 거는 모의 면접을 봐주셨어요. 줌 접속을 이제 딱 하면은 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수술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의 면접을 봅니다. 대가대 같은 경우에도 차 합격 발표가 나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기까지 일주일이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5일 정도 동안 매일매일 줌 스터디를 거의 하루에 20분 정도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왔었던 기출, 면접 자료들 이런 거 정리해서 주시고 시사 자료 이런 거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사설 스터디도 제 면접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몰아서 스터디를 하는 거잖아요. 몰아서 말하는 연습을 하니까 학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합격생들 중에는 1월 달에 이런 면접 스터디를 아예 안 하시고 지필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를 12월 달까지 하고 1월 달에는 아예 면접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 뭐 옷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화장은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는 전혀 안 했었고요. 아주 살짝 음영 정도만 주는 걸로 했었고 입술도 거의 색깔 없는 걸로 바르고 뭐 눈썹은 똑같이 하고 했었는데 머리는 올리브영에서 산 스프레이를 이렇게 쫙쫙쫙 뿌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로 묶고 갔습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면접 복장을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갔고 면접 구두를 따로 사가지고 그걸 입고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사복을 입는 거는 추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고 그리고 엄청 모범생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하는 거를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머리도 그냥 깔끔하게 일자로 묶고 이렇게 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저의 소소한 팁이자 제가 정말 많이 받았었던 쳐야 된다고 했었던 습관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고서는 위를 많이 보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교수님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들어갈 때부터 웃으면서 들어가고 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웃음을 지어라. 저희가 승무원 면접이나 그런 면접은 아니지만 교수님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밝은 학생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편입생을 뽑을 때 걱정을 하시는 게 재학생 친구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교수님들도 편입생인 친구가 학교에서 잘 어울리고 학과 행사도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파악을 하는 방법이 면접을 보면 인상이잖아요. 인상 그리고 잘 웃는지. 그래서 저는 웃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립대 약대 면접 스터디는 웃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잘 안 해주셨고 사립대 학교, 뭐 중앙대, 저희 대가대나 뭐 삼육대나 이런 데는 항상 다 웃는 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똑똑똑 하고서는 그럼 들어오세요 해요.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땡땡땡 백승현입니다. 착석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교수님이 네 앉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 상태를 이제 풀 착장하고 말도 이렇게 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인상 좋아 보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팔과 손 가만히 있기. 팔과 손은 항상 배나 아니면 무릎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 천천히 하기. 답변을 너무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답변은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할 때 정리가 안 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채점을 하실 때도 키워드 채점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두괄식으로 그 키워드를 딱딱 나열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두괄식으로 안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첫 번째는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잘 얘기하면은 괜찮겠지만 교수님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면접자를 여러 명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답변을 드리시기 때문에 그 두괄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요법이 있고, 세 번째는 화학요법이 있고, 네 번째는 요즘 발견된 새로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요법에는 어쩌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교수님들도 듣기 훨씬 쉽고 그리고 나도 전달하는 바가 명확하고 교수님들도 채점을 하는 게 되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항상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를 때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생각을 하고 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면접이라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저는 면접은 그래도 실력에 비례를 해서 이게 측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되게 낮은데 면접을 엄청 잘 볼 수도 없는 거고 실력이 되게 높은데 면접을 되게 못 볼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이야말로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오는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면접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를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성적인 거에서 못 보여준 나의 인성적인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께 1분 자기소개나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를 통해서도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면접 때문에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교수님에게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봐도 내가 말하면은 나는 못 뵐 것 같다라는 그만큼 준비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편입 준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영상에서 봐요.